한 달 만에 플러스 24억 달러라. 또 국가 부도의 날. 제가 제목을 좀 엇깎기로 달았죠. 아니 한 달 만에 24억 달러가 늘었다는데 밑에 제목은 또 국가 부도의 날 하면서 물음표 2개를 달았습니다. 뭔가 제목을 보면 굉장히 불균형적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달았느냐.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외환 보유액입니다. 2024년 8월에 4,195억 2천만 달러입니다. 7월에 4,135억 1천만 달러에서 24억 1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다행이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라가 강해진다는 거고 외환 위기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국가 부도의 날 하고 물음표를 2개를 다는 것은요. 지금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들이 많아요. 국가 부도가 난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왜? 이게 여러분 2021년 10월에 4,692억 1천만 달러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년 10개월 사이에 11.4% 532억 9천만 달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2년 10개월 만에 줄어들었으니까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외환 보유고는 지금 솔직히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외환 보유고가 국가 부도의 날이 될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을 보세요. 4,140억 1천만 달러까지 줄었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까지 중에 뭐 가장 적게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1년 만에 줄어들었을 때 1년 만에 500억 달러가 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위기가 올지도 몰라. IMF 외환위기 재판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외환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외환 보유액이 지금 2달 연속 늘었다는 거예요. 7월에 13억 달러가 늘은 데다가 8월에는 24억 1천만 달러 늘고 있잖아요. 과거에 말입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 보면 월간 외환 보유액이요. 2022년 9월에는 한 달에만 15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한 달에만. 6월에도 94억 3천만 달러가 감소했고요. 이게 2023년에도 적어도 5월 달에는 57억 달러가 감소했고요. 올해도 4월 달에 59억 9천만 달러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외환 보유액 현황 중에 예치금이거든. 예치금. 이게 이제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예치금이 220억 5천만 달러가 있습니다. 뭐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은 3,694억 4천만 달러고요. 여기에 SDR은 IMF 특별인출권입니다. 152억 5천만 달러도 있고요. 또 IMF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위기 때 갖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43억 9천만 달러. 이렇게 생각, 뭐 금도 쓸 수는 있겠죠. 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외환이 그렇게 IMF 때처럼 완전히 위기다. 뭐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악이었거든요. 최악. 그러나 지금은 예치금도 이 정도면 그렇게 최악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2022년 9월에 예치금이 141억 9천만 달러. 이 예치금이 줄어들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많더라도. 유가증권은 바로바로 팔 수가 없거든요. 이게 유가증권은 팔잖아요. 그러면 위기 때는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액면가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 팔면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만기 때까지 그냥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이 중요한데 예치금이 220억 5천만 달러 정도 있으면 그렇게 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1998년에는 지금 98년입니다. 97년이 아니고 98년이에요. 204억 1천만 달러도 있었거든요. 사실 97년 말에는요 30만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30만 달러. 뭐 30만 달러는 아닐 텐데 한 30억 달러는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8월에 4,159억 2천만 달러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지금처럼 이 정도 현 상태의 어떤 지표들을 감안을 해보면 IMF 외환위기는 지금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외환 보유고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계 9위잖아요. 세계 9위. 4,135억 이게 7월 말 기준이거든요. 세계 9위입니다. 뭐 중국이 1등이라고 하나 3조 2,564억 원. 일본이 2등 1조 2,198억 원. 근데 우리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게 하려면 대만이 5,717억 달러거든요. 이거를 좀 넘겨야 돼요.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뭐 급박하게 내일 당장 외환위기가 온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대한민국의 외환은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국가 부도의 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뭐 이 정도면 많지는 않지만 급박한 외환위기는 피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 제가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예치금이 줄어들고요. 또 한 달에 늘어나는 외환 보유액의 감소폭이 2022년처럼 막 한 달에 150억 달러씩 나가고 이러면 외환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 그 말씀 오늘도 올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 안정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에 방점을 두고 싶은 겁니다.